차트를 일단 좀 보면 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기본적 분석으로는 지금 어차피 2022년 크게 보면 일단은 하방을 타다가 지금 반등이 크게 저번 주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반등 구간까지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15,200 라인이었는데요. 15,200에서 지금 한 330포인트 정도 한 1200틱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1200틱 정도라고 하면 뭐 오늘도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고 15,200 라인이 일목 상단인데요. 이 일목 상단 맞고 15,200 정도 가죠. 15,200에서 다시 지지를 받아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낼지 아니면 박스를 칠지 일단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일단은 좀 지금 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네. 아까 노란톡에 제가 이 차트를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좀 올려드린 게 있는데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2015년부터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 나스닥 시장의 상승 추이를 일단은 제가 차트를 아까 노란톡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왜 이렇게 우리 미국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질문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크게 보면 나스닥 미국 시장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시장과 경제는 견고하고 디플레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그런 것들은 오지 않는다. 미국 시장은 아직 강하다라는 파월의 이제 발언도 있었죠. 일단 그런 발언들만으로도 시장의 심리,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저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유입을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유념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제 상황과 경제 이론은 어떤 한 가지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해요. 자,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에 일단은 악재로 떠오르게 되죠.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업들이 돈을 빌리지 않고 기업이 기존에 차입을 했던 차입금 상환액이 굉장히 좀 늘어나게 되면서 돈이 돌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일단은 장기적으로 악재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악재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기본 전제 조건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 전제 조건은 맞는데 지금 이 미국 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일주일 이상 시장을 끌고 있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금리 인상에 관한 어떤 기본 개념을 새롭게 제가 조금 정립을 시켜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두 가지의 시장을 일단은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금리는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 전부 다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시장의 메커니즘은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합니다. 수요와 공급 이론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A에 투자를 했을 때 B에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내가 수익률이 높은가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 돈이 쏠린다.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죠.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되죠? 채권 금리는 일단은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금리가 오르는데 어떤 A라는 상품이 있고 채권 상품이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겠죠, 여러분. 따라서 채권 시장의 채권 금리도 시중금리를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일단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리가 오르는 상품이 있는데 금리가 2%, 3% 정도 오른다라고 쳤을 때
내가 1%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시장 참여자다라고 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고 어떻게 합니까?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여기 잠깐 보시면 금리 인상 시기에 첫 금리 인상을 하고 예고를 하고 첫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우리 예상대로 시장이 급락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말씀드린 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이런 그 수요에 관한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무조건 우리가 금리 인상이 됐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명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채권 시장 참여자의 그 심리라는 부분이 분명히 일단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라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심리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지금 이거죠.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발표가 됐을 때는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당일에는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이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일단은 하락을 했고 그 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으로 내가 원금을 손해보는 듯한 일단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금리를 쫓아가겠죠. 그래서 채권을 던지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 이론이나 금융 이론으로서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200라인까지 오늘이나 내일까지 일단은 오르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수 방향으로 매수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게 옳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그 미국채 10년물 일단 좀 볼게요. 지금 2.5까지 거의 다 갔었죠. 네. 2년물도 굉장히 조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가에 대해서도 일단 여러분들이 시장의 메커니즘 굉장히 좀 단순하게 일단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밑바탕에 깔아두시고 그 위에 어떤 옵션을 추가를 해서 경제 분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단순히 이겁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일단 하면 어떤 금리 상품에 대해서 수요가 더 몰릴 것이고 이 수요를 국제시장이 금리가 그냥 고정적으로 1%대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채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도 따라서 오르는 거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15,200 라인 찍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금 전에 또 이 국채금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탕리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미국 국채 3년물과 5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16년 만에 역전했다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로 보고 주식 매도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네요. 네네. 일단은 역전을 했죠. 네. 역전을 한 상태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예측이 대다수기는 합니다. 저도 네. 말씀을 드렸고. 근데 3년물과 5년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이게 너무 타이트합니다. 3년과 5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많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게 2년과 10년물 국채인데 2년물 국채와 10년물 국채를 보는 이유를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어떤 정책의 단기적인 그리고 어떤 정책의 중기적인 이런 정책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2년물과 10년물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 그런데 그리고 사실 3년물과 2년물이라고 해봤자 네.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네네. 뭐 큰 차이는 없나요? 예, 큰 차이는 없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물과 5년물이 지금 스프레드가 역전 현상을 발생을 네, 했는데 3년물과 10년물 예. 그리고 5년물과 10년물이 지금 네네. 역전이 예. 됐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아직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서 금리 인상 시기에 나스닥 그리고 제가 저저번 주에 S&P 수익률을 일단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일단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각 국채의 1년물, 뭐 3년물 변동이 굉장히 조금 많을 뿐이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무슨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다라고 보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채권이 현재 많이 저렴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주식이 더욱더 매력적이다라고 또 밝혔다고 하네요. 네네. 네, 지금 또 마스터님의 그런 의견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노란톡 질문 답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 또 국고채 이 10년물 금리가 7년 반 만에 3% 돌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선물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국내 선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이제 노란톡에 저녁장 하면서 3% 이상 갔다라고 제가 노란톡에 일단은 띄워드렸죠. 네. 자, 근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 제가 전반적으로 일단은 체크를 좀 해드리면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오를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은 이유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11월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잘 버틴 이유는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오를 만한 모멘텀이 지금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기술적으로는 나스닥, 예를 들어서 나스닥의 호조가 우리나라 시장에 전혀 반응을 안 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고 어떤 미국 시장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나라에 직격탄을 때리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도 박스장을 크게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넓게 스펙트럼을 좀 보자라고 하면 345 라인입니다. 345 라인에서 380 라인의 긴 박스장을 제가 6월 초까지 일단은 좀 잡아드렸고, 자, 스펙트럼을 조금 낮춰본다라고 하면 355 라인입니다. 355 라인에서 한 374, 375 라인. 이 20포인트에서 일단은 국내 선물은 박스장을 굉장히 좀 길게 칠 것이다. 자, 그래서 요즘에 패턴을 일단 본다라고 하면 긴 시간 조정 후에 큰 하락의 가격 조정, 그리고 긴 시간 조정 후에 큰 폭의 하락, 요게 이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의 전초 단계란 말이죠. 예, 입구 단계입니다. 입구 단계고 향후 2년에서 3년 오늘 CT에서 발표한 거를 보고 사실은 저도 좀 많이 놀랐는데 0.75%를 3년 내에 3.75%까지 일단 금리를 인상을 한다. 라고 일단은 거기에서 이제 레포팅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지금 보기에는 조금 과한 레포팅은 맞는데 우리가 3년 정도 있다가 3년 내에 2%에서 3%대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은 사실은 일단 좀 사실이죠. 그렇다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 기조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그 정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금리 인상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이 타격이 될 것이고, 자, 한 가지 제가 조금 거기에 관련해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시장을 볼 때 해외 선물 우리 신세계 리턴즈이지만 국내 선물도 제가 이제 꼼꼼히 좀 봐드리고 있죠. 자,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국내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 있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냐? 바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낙찰가율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최신 거를 좀 가져왔는데요. 2022년 2월 서울의 낙찰가율인데 자, 작년 5월 그리고 작년 뭐 8월, 9월, 10월을 쭉 보시면 자, 낙찰가율이 100%를 넘습니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집 시세보다 공시지가죠. 집의 공시지가보다 감정가보다 이거를 더 높이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무조건 다 긁어 모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뭡니까? 최소한 100에서 예를 들면 작년 6월을 보시죠. 작년 6월에 낙찰가율이 119%입니다. 119%. 19%나 더 주고 샀다는 얘기거든요. 경매에 들어가서. 1차 경매에 들어가서 19%나 더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냥 100%라고 봤을 때 19%의 버블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의 버블이 생겼고 그것을 누군가가 떠 안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100% 이상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자, 이게 흡사 우리가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주식의 통정거래라고 있죠. 예, 통정거래랑 비슷한 겁니다. 개념 자체는 A에서 B로 넘기고 B에서 C로 넘기고 C에서 D로 넘길 때 가격이 다 버블이 생겨서 가격이 다 높게 책정이 되고 마지막에 산 사람 D에서 이 버블이 터지게 되죠. 버블이 터지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이런 게 이제 통정거래인데요. 자,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낙찰가율이 100%가 다 넘었다. 자, 그런데 올해 1월과 2월, 특히나 2월에 가면 낙찰가율이 100% 이하로 일단은 내려오게 됩니다. 자, 100% 이하로 내려오는 게 통상적으로 맞는 어떤 상황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90%, 80%까지 일단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 위에 뭐 119%에서 뭐 80%, 90%까지 떨어질 때 이 위에 것들이 전부 다 버블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버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블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 이런 상황을 말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큰 버블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으로 인한 버블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으로 인한 버블이 있는데 사실은 주식으로 인한 버블은 통제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왜냐?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뭐 몇십 프로 혹은 2배 이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 버블이 꺼진다라고 해서 어떤 심각한 정말 어떤 우리의 기본을 흔들 만한 그런 버블은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이 드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1배, 2배 일단 오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버블이 터질 때 저는 한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2년에서 3년 정도 이 버블이 터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자, 따라서 제가 보는 국내 시장은 자, 시간 조정을 길게 주고 하락하는 이런 패턴, 그리고 시간 조정을 길게 주고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최소한 1, 2년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 아무리 나스닥 시장이 금리 인상기라고 해도 나스닥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패턴은 계속적으로 박스장이 있기 때문에 345 라인, 380 라인 크게 봐서요. 이 라인을 벗어날 때 그때 추세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박스장 매매 단기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여기까지입니다.